올 상반기에 2차 전지나 엔터테인먼트에서 배 터지게 수익을 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하이테크 산업을 선호하는 분들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선호를 하는데, 그랬을 때 2차 전지 말고 생각나는 하이테크 제조업이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 네. 그렇게 되면 반도체가 제일 쉬운 선택지인 거예요. 음, 상반기에 안 좋았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좋을 거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택하기 쉬운 그 이제 옵션이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아마 지금 좀 큰 수급들이 뭐 외국이나 기관 이런 쪽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제 반도체에 좀 대형 시총을 가지고 있는 쪽을 담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작가님께서는 저희가 그 상반기 때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상반기의 끝에 이렇게 접어들면서 반도체가 좀 오르기 시작한 것 같은데 네. 그럼 주도주가 좀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도주 측면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조정을 받다가 지금 약간 이제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2차 전지는 저는 이제 건드리지를 못하겠어요. 사실 공부도 안 했기도 했지만은 뭐 그거에 대해 후회는 하고 있지만 지금 입장에서 투자의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어, 그러니까 앞으로 하반기에도 2차 전지가 주도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안 따라갈 거예요. 왜 그러신 거죠? 그냥 송충인 솔잎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2차 전지를 올 초에 못 샀는데 2차 전지의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고 그러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았으니까 다시 탑승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맞아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베스트 선택지인가 싶기는 합니다. 음, 왜냐면 올해에만 수백 프로씩 올랐는데 지금 신규 투자를 이제전지를 산 적이 없는데 지금 사려고 하는 분들이 또 다른 수백 프로의 수익을 기대하고 이걸 들어가려는 건가? 전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음, 상식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다시 간다고 하면 정고점을 이제 정고점과 유사하게 간다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한 2, 30% 정도 수익인데 2, 30% 수익을 목표로 지금 2차 전지를 사려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오히려 더 안전하고 명확한 선택지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네. 아까 반도체 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몇백 프로씩 수익이 난 분들은 다시 2차 전지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그냥 그게 산업의 분석을 떠나서 사람의 심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 왜냐면 아실 거예요. 2차 전지의 올해의 상승률은 굉장히 유례 없는 상승률이고 아무리 실력이 있는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10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그런 성과예요. 근데 이거를 또 한 번 더 맛보겠다? 이 도파민의 분비를 한 번 더 맛보겠다? 그렇게 따라 들어갈 것이냐. 적어도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2차 전지에서 수익을 낸 분들이. 음, 그러면 지금 2차 전지를 고민하는 분들은 그럼 고점 대비해서 좀 빠졌으니까 그래서 들어간다 정도의 센스를 가지는 분들이 너무 많을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보면은 그 고려를 하는 피어 그룹들의 심리 상태나 어떤 어, 지식이 쌓여 있는 그 레벨 그런 걸 고민했을 때 2차 전지보다 더 좀 손쉽게 갈 수 있는 선택지들이 많아 보여서 네. 저는 2차 전지는 추가 투자를 고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저도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그 지극히 개인적인 네, 그 이렇게 커뮤니티 같은 데서 본 네, 글이라서 근데 네. 예전에는 그런 글들을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요즘 많이 보는 글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때 못 파신 분들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할까 모르다가 한번 반등 주니까 그때 빨리 팔고 나온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왜 그 속담 중에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그 거의 한 30% 정도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그 30% 정도 조정 받은 거를 목격한 분들은 그것과 유사한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고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왜 그 격투 같은 거, 그 격투 스포츠 같은 데서도
한 번 맞았던 부위는 계속 의식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2차 전지가 뭐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주식이 아니라는 거를 한번 깨달은 분들이 다시 와가지고 그 바닥 지금 단기 바닥을 잘 짚어냈다고 해가지고 전고점까지 기다린다 그렇게는 안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2차 전지에 확신을 가지시는 분들은 공부도 더 많이 하시고 좀 더 길게 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네. 아마 2차 전지에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늦어도 작년 말이나 올 연초에 사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 분들은 오히려 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전고점을 그 탈환할 때까지 몇 년 정도 더 길게 보고 투자를 하실 테니까 그런 음, 분들은 제가 걱정할 분들은 아니고요. 예. 근데 오히려 제가 진짜 걱정되는 분들은 제가 주로 이제 마지막 저서에서 계속해서 언급했던 그런 유형의 실수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시세를 받고 나서 잠깐 조정을 받았는데 뒤늦게 따라 들어갔다가 더 크게 물리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건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아까 그 이제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최소 50% 정도 이렇게 한 2, 3년에 걸쳐서 올라간다고 하면 네. 저희 지수도 막 2,900, 3,000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 근데 그 지수 자체를 제가 예측을 못하지만 갑자기 2,900, 3,000을 간다고 해서 놀라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제 일반적인 투자자의 상식을 벗어나는 지수를 너무 많이 봐서 사실 코로나 때 1,400까지 간 것도 정말 그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이해도 안 되는 지수였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바로 그 3,000을 넘어서고 그런 것들도 사실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고 작년에 워낙에 내려가는 것만 봤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지수의 레벨에 대해서 기대감이 꺾여 있는데 이러다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기대나 예상을 뒤엎는 지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놀랄 것 같지는 않아요. 음. 그러면은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미국 고용 지표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선다고. 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크게 좀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네.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정보를 접했을 때 삼성전자를 지금 좀 어떻게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좀 전략이 바뀌고 그런 건 없을까요? 아, 어, 그런 부분은 제가,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투자하는 방식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는 분들은 실제로 많기는 하잖아요. 어떤 미국과의 커플링 효과 때문에 뭐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몸살에 걸린다고 네. 그런 어떤 그 경제적으로 종속된 구조에 의한 어떤 그 데미지 그런 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저의 어떤 사고 방식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지수 레벨이나 어떤 미국과의 커플링 때문에 고민할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이 다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도 수혜를 보는 것들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그런 섹터들은 오히려 나홀로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뭐 작년에 태조 이방원이 그런 식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투자자들은 그 중단기적인 미래가 지금보다 밝은 섹터에 투자를 하시면 되고 네.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섹터, 그러니까 상반기에 안 좋았던 섹터 이런 쪽으로 잘 포지션을 잡아 놓으셨다면은 그런 어, 그 미국 경기 침체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생각을 발전시켜 보면은 미국은 실제로 지금 침체를 걱정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2,600을 뚫고 간 건 사실은 하극상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그 지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 있잖아요. 창드래곤이라고 부르는 이 이창용 총재님이 정말 어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한국의 금리를 잘 세팅하는 게 아니라 소통을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주체에게 메시지를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 명확하게 잘 던지시는 것 같아요. 왜 네. 그 미 연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시장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 측면에서 이창용 총재님이 정말 그 되게 이렇게 약간 그 기존에 본 적 없는 화법으로 스마트하게 잘 가이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요즘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상드래곤의 리딩을 따라간다 막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거든요. 네. 근데 금리가 역전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금리는 안 올리고 있는데 미국 금리 계속 올라가고 보통 이러면은 뭐 달러로 다 유출된다 뭐 난리 난다 막 이러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한국 기업들에 대한 채권도 잘 팔리고 있고. 근데 거기서 힌트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단순히 미국의 어떤 내수 경기의 침체에 의해서 한국 시장의 영향을 받기에는 뭐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라든지 아니면 뭐 엔터테인먼트 같은 우리나라의 어떤 독자적인 기업에 그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단기적인 그 경기 침체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산업 그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체력이 예전에 비해서는 더 강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희망회로를 돌리자면 들기도 하거든요. 짧게 포인트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하반기에 좋아질 섹터에 투자하면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아,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어떤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걱정이 된다고 하면은 어, 이미 미국은 기침을 몇 번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튼튼하게 그 잘 가고 있는 요 모습에서 또 다른 힌트를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확하게 수치로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지수 투자 하나의 연구 자료에서 네, 뭐 이렇게 뭐 20년인가 10년인가 이렇게 시계열을 놓고 봤을 때 그 몇 번 상승을 놓치면 수익률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는 투자되어 있어야 된다 이걸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뭐 네, 침체가 오든 말든. 네, 왜냐면 그걸 다 맞출 수가 없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해주신 맥락이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거 염려해서 만약에 투자를 안 해놨으면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하루 이틀만이라도 놓치면 그때 막 몇 프로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네, 음. 그러면은 작가님께서는 지금 만약에 한 100 정도 운영 자금이 있다고 하면 네. 현금과 주식을 몇 퍼센트씩 이렇게 좀 나누시겠어요? 저는 그런 고려를 하시는 신규 투자자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항상 7대 3을 추천드려요. 어, 네. 7대 3이면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비율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비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절반 수준이거나 절반 이하면은 세상이 멸망하길 기다리게 돼요. 인간 심리의 특성상. 네. 근데 7에서 8을 넘어간다. 뭐 현금 비중이 그 20%도 안 된다. 그러면은 만에 하나 생기는 문제가 닥칠 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뭐 멘탈이 강한 분은 주식 100% 가지고 다 몸으로 견디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신규로 진입하는 투자자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현금이 있어야지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마음이 편하면서도 위기를 대응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적절한 수익률을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졌을 때 수익률을 취할 수 있는 비율이 저는 제 생각엔 7대 3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또 작가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삼성전자가 지금 바닥 대비해서 30% 거의 넘게 오른 것 같아요. 아, 그랬나요? 네, 되게 많이 올랐어요. 5만 1,000원에서 지금 7만 2천 원이니까 아, 그러네요. 예. 진짜 많이 올랐는데 이게 근데 딱 봤을 때 특별한 호재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막 재고도 넘친다고 그러고 램 가격도 안 좋다고 그러고 음, 그래서 이게 돌아서더라도 되게 힘들 거고 네.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바닥 30% 정도 지금 30% 정도 수익을 낸 분들이 왜 샀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 올해 말 정도에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섹터를 찾고 있었고 어, 그 시총 규모가 큰 섹터를 찾고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은 반도체가 좋은 선택지였을 거고 어,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 특성상, 그 모든 거가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서로 눈치 게임을 보거든요. 그게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벌어졌던 일인 것 같아요. 다들 반도체가 올해 말쯤부터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느 누가 먼저 선뜻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왜냐? 시간 손해를 볼까 봐. 근데 어, 제가 생각에는 정교하게 계산해서 타이밍을 맞춘 분들보다는 그냥 시간 손해에 대한 고민을 안 했던 분들이 먼저 샀던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싸니까. 그런 네, 식으로 샀던 분들이 한 30% 정도 수익을 냈을 것 같고, 지금부터 이제 따라가는 분들은 늦게 따라간 만큼 기대 수익률은 낮추겠지만 더 정확한 타이밍, 그러니까 오르는 걸 보고 사겠다, 턴하는 걸 보고 사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싸움이 되겠죠. 그런 어떤 사람들의 반도체라는 업종의 특성상 그 사이클의 선반영 이런 것들의 눈치 싸움 때문에 조금 더 주가가 빨리 올라간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작가님께서는 한 이렇게 최근 한 달 정도 이렇게 오를 거라고 혹시 예상은 하셨나요? 저요? 네. 어, 반도체가 이만큼 오를 줄은 몰랐고요. 어, 근데 제가 그 제 블로그에 그게 언제였더라?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아, 그 3월에 미국, 중국, 유럽 파생 만기 그게 아마 한 3월 19일 그쯤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그 당시에 좀 바닥까지 갔었을 때였어요. 올해의 그 단기 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블로그 글에다가 이야기를 했던 게, 코로나 때도 뭐 팬데믹이고 뭐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파생 만기 때 그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달러를 유출시키면서 지수가 빠졌던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렇게 보면은 올 3월 그 셋째 주에 어떤 단기적인 하락도 어, 파생 만기가 지나가고 나면 변곡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글을 썼었어요. 근데 그 즈음이 뭐 모든 사람들이 단기적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을 네. 때였는데 약간 변곡점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무렵부터 해서 좀 그러게요. 근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꽤 많이 올랐네요. 네. 음. 코스피가 막 2,600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 못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진짜 주식을 모르겠는 게 그때는 진짜 삼성전자 사는 거 네. 제가 이제 저는 유튜브를 하니까 네. 느끼는 게 조회수거든요. 네. 옛날에는 삼성전자 코로나 때는 삼성전자라는 게 제목에 걸리면 몇만 뷰는 먹고 들어갔거든요. 네. 네. 근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를 걸면 조회수가 그렇게 안 나왔어요. 아, 점점 줄더라고요. 그리고 댓글도 무슨 반도체냐, 2차 전지지.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뀌는 게 정말 좀 신기한 것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주가의 흐름을 보면 신기하지만 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당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와,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도파민 네이션이라고, 네, 그 인간의 뇌가 중독에 취약한 구조고 모든 인간은 자기 나름의 중독에 빠져 있다는 주제의 책이거든요. 이 책을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냥 적어도 투자에서는 인간들은 디폴트로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그 반대로 행동하면은 무조건 알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특히 그 웅 대표님처럼 그런 댓글의 반응이나 조회수 같은 걸로 군중의 심리적인 그 반응을 바로바로 관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그것만 가지고 역발상 투자를 하셔도 굉장히 괜찮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근데 전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전제가 어 그러니까 고맙게 유튜브를 봐주는 분들을 폄하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절대적인 수치 조회수나 이런 수치로 드러나는 그 군중의 스탠스가 항상 변곡점에 이제 그 극단에 있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거가 편향일 수도 있지만 느끼는 게 그 언저리에서 만약에 반도체를 매집했다고 하면 딱 그 시기는 못 맞추더라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집했다면은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사실은 바닥을 맞추고 저점을 맞추고 뭐 고점을 맞추는 능력보다 우직하게 매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주식 투자로 성과를 내려면 제일 좋은 제일 중요한 전략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 그 PBR 말씀해 주셔가지고 봤더니 지금 한 1.4까지도 올랐네요, 벌써. 그때 저전 작가님하고 인터뷰할 때 막 1.0, 1.1 한 요 정도였던 것 네, 같은데. 1.1 바닥 갔었죠. 네. 와, 1.4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이게 네. 거의 뭐 2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좀 조심스럽게 천천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어, 가기는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전에 모든 사이클이 그래왔었고, 특히 그 코로나 이후에 삼성전자가 2021년 1월인가 그때 고점을 찍을 때는 PBR 2.2를 넘어섰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번에도 어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특징을 봤을 때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지식이 전달이 돼도 결국 그 현상은 벌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되게 이렇게 무모할 정도의 그 과감한 예측이긴 한데, 음, 왜냐면 사람들이 안 바뀌더라고요. 음,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지금부터 이렇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그게 그 반도체 산업에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거의 저점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상승 사이클에 진입을 하는 거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해석, 그러니까 100% 정답은 아니지만, 기존의 진폭, 그러니까 진폭이라고 하면은 그 사이클이 다가왔던 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거의 이제 한 3년에서 4년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정만 1년 9개월 받았었고, 이제 그 이후로 한 3, 4개월 정도 더 지났어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은 어찌됐든 그 J커브를 지나는 길목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